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4. 오늘은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두 분을 모시고 가상 토론 대결을 하는 깐부 토론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이 토론 이끌어주실 분, 우리 아는 것입니다의 정신적 지주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네, 그럼요. 왜 이렇게 목소리 귀여운 척해요, 갑자기? 귀엽잖아요. 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오늘은 그 본선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이분들의 그 실력을 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 막장 예비 무대거든요. 오늘 나오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을 달기를 희망하는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직 예비후보 등록 안 하셨죠? 예, 아직 후보자 아니고 희망자입니다. 예. 정기현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그리고 기호 2번을 달기를 희망하시는 분,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예, 본선 후보 호소인 네, 국민의힘 장동혁입니다. 장동혁 예비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장동혁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두 분이 참고로 유성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한 분이 유성 갑이 그 지역 선거구시고 한 분이 유성 을이 지역 선거구세요. 어느 분이 갑이죠? 제가 갑이죠. 그럼 정기현 의원님께서 을? 예, 저는 얼님입니다. 네, 갑과 을이 일단 정해졌고 알겠습니다. 갑을 간 계신데 장재한 기자님이 네. 이 두 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한 분은 정치 신인에 가까우시고 다른 한 분은 아무래도 그 광역 의회라고 해도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두 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을. 네. 이 정기현 대전 시의원께서는요. 196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3, 만 61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할아버지. 대구 영신고를 졸업했고 경북대에서 전자공학과를 졸업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애틀이죠. 책임연구원으로 일했고요. 그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시민단체로 대전 학부모연대 대표와 대전 아이쿱 생협 감사 이런 활동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 7대와 8대, 그러니까 8년 차죠. 그 의원을 대전 시의회 의원을 하셨고 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청년발전 특별위원장, 교육위원장 여러 가지 장자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시당 교육연수위원장,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회 운영위원,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정모특보단 대전 공동본부장, 아우 기네요. 이런 것도 하시고 2019년에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수상하는 올해의 정치인상을 수상하시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제 사족을 조금 붙이면 이분이 이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허태정 시장과 의회에서 말싸움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허태정 저격수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이상민 자기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민 의원과도 이렇게 아주 친하진 않으신 갈등을 좀 빚으셨던 분이셔가지고 주로 자당 정치인과 주로 안 친하신 분으로 제 사족입니다. 혹시 당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국민의힘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현 씨는 이제 출마하겠다. 시의원님은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해서 제 공식 명칭으로 시의원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후보 출마 선언을 먼저 하셨어요. 그때 주로 하신 얘기가 이제 나는 대전의 미래를 여는 교육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됐죠? 마음에 드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정기현 의원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장동혁 위원 그 후보 예비 후보님? 네, 이 소개를 들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좋은데요? 끝인가요?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뭐 좋은 말씀만 열려 해주시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 2명이 나와서 토론해야 하는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장동혁 예비 후보에 대해서 좀 소개해 갑입니다, 주시죠. 갑. 네, 갑. 유성갑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장동혁 예비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9년 보령 출신이세요. 그래서 만 52세. 젊으시네요. 아저씨. 네.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많이 차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아저씨와 할아버지 구분하세요.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1991년에 행정고시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합격하시고 교육부 또 충남교육청 사무관으로 이제 근무도 하시다가 2001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사법고시를 다시 합격하셨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데. 잘 외우신 분.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하신 후에 이제 서울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유명한 전두환 씨 재판을 맡았던 분으로 또 이름을 알리셨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도 하시고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도 하시고 두 당이 다른 당은 아니지만 하셨고요. 유성구 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 지난 총선에서 유성구 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서 40.3%로 아쉽게 낙선도 하셨습니다. 최근 대선에서는 최재형 후보를 언론 특보를 아주 짧게 하셨다가 예. 이제 윤석열 후보 대전 공동선대위원장을 좀 하셨고요. 또 이분이 또 뚜벅뚜벅 원정대를 조직해 하셔가지고 대전 그 현충원에서 세종시, 청주, 천안 쭉 거쳐서 수원, 성남을 거쳐서 총 200km를 걸어서 국민의힘 여의도 그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까지 도착하는 아주 대단한 그 열정을 보여주신 차 한 번도 안 타셨어요, 진짜로? 예. 네. 족저근막염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나았어요? 지금도 무리하면 다시 생깁니다. 네. 후회하십니까? 그나마 대전이라 다행이지 만약에 부산이었어 봐. 안 했을지. 아니요, 저는 걱정했어요. 가서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후보죠. 후보 네. 뵀는데 고생하셨다고 어떻게 걸어 내려갈 거야 또 이럴까봐 내려올 때는 당연히 차 타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어우 언제 내려간대 이러실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천만다행이네요. 네, 천만다행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선에는 걸어서 운동하시고 네. 본인 선거는 차 타고 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 타고 다니죠. 아니, 캠프에 있는 분들이 걸어야지. 저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요즘 어메이징 대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시고 역동적인 대전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사족 없어요? 이분은? 사족이 앞에 최재형 예비 후보 언론 특보를 아주 잠깐 하셨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은 아니지만 캠프가 해체되면서 괴로워하시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괴로워하시던. 우리 그날 뭔가 있었죠, 일이. 네. 그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두 분 모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실제 본선에서 이 두 분의 매치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장장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없진 않다.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본선 토론 저는 뭐 리허설이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네. 오늘 뭐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훌륭하시네. 본선에 둘이 나가서 이렇게 토론할 거니까요. 오늘 연습이다 생각하고. 예. 정말 신선한 매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근데 뭐 영어 이니셜로 하면 가운데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네요. 어떤 거요? 영어 이니셜로? 두 분이요? KH. 사실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사자 명예훼손 사건은 그분하고 저하고 영어 이니셜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그 사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뭐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하신 것 같은데 뭐 별로 임팩트는 없는 것 같고. 네, 오늘 토론 아래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먼저 각자 대전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를요. 1분씩 이야기하시고요. 이어지는 정 PD와 장재한 기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2분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도권 토론을 할 건데 각자 6분씩 드릴 거고요. 이 주도권 토론 이후에 다시 정 PD와 장재환 기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 2분씩 하시고 마무리 발언 1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규칙은요, 사전에 각 후보 진영과 일체의 상의 없었고요. 네, 제 맘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 역시도 제 맘대로 정했다는 것을 청취자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왜 출마하셨는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지 제 맘대로 정하니까 이번엔 갑부터 얘기하시죠. 네, 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까? 지금 대전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를 이제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끓는 물에서 대전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대전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역동적인 대전,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대전을 살리고 거기에 대전만의 색깔로 채우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혹자는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해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판사로 16년간 근무하면서는 법원의 행정 업무만을 전담한 마무리해 주시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2년 파견 가서 또 입법과 예산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전을 바꾸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 더 들었으니까요.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도 그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왜 출마하셨는지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 유엔이 인정한 공식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은 거의 정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전환 시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리 대전 도시의 발전의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 어떤 미래가 우리 대전을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람이 설 자리, 우리 대전이 나아가야 될 길, 그 길을 제가 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 남았는데 더 안 쓰실 거고요. 또 제가 쓸까요? 네, 규칙에 위배됐고요. 네, 아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와 장재환 기자의 그 공통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현안 있지만 야구장 문제가 좀 뜨겁거든요. 뭐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를 대전시는 예정대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대전 중구청장께서도 이 철거에 반대한다, 철거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야구장에 대해서 두 분은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을부터 해보죠. 정기현 의원님 시작하시죠. 예, 우리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약을 지난 우리 허태정 시장 공약으로 이게 정책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모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조금 주춤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쩌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론화를 거쳐서 합의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3년 전쯤에 아마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항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숙고했으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 정말 그 시장 되셨던 분들의 추진력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이미 합의 사항을 끝난 정책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추진력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씩 이룰 수 있는데 계속 또 시민들 합의를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번복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뭔가 뭐든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트램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시민들의 합의를 끝낸 사안으로 보고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네, 2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나중에 뭐 보충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엔 장동혁 예비후보님, 네, 야구장 관련된 의원님께서 말씀, 계속 짧게 네, 얘기하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면 되죠? 네, 지금 야구장, 트램 두 가지가 허태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근데 둘 다 아직 삽을 뜨지 않았습니다. 뭐 뜨지 못했죠. 야구장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후보나 또 민주당 후보가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운동장을 철거하고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과연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 썼을 때 그것이 다 감당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왜 그걸 철거하고 대안 없이 야구장을 짓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램이든 야구장이든 뭐 추진된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모든 게 지금 10년도 넘은 이야기들입니다. 야구장이든 트램 10년이 뭡니까? 이 시민들 품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운동장을 지금 없애야 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돔구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남아 있는데 뭐 시민적인 합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과연 제대로 된 합의 과정이었는지 그때는 물론 어디에 야구장을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주된 것이었습니다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그대로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장을 철거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이 철거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게 주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시간이 한 10초 남았는데, 네,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정기현 의원님 뭐 보충하실 거 있으니까 20초 안에서? 예,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우리 각 자치구별로 유치 경쟁을 벌였었고 초기에 공약도 중구에다가 설치한 게 공약이었는데 시장 공약이었는데 그 후에 공모 과정에서 이제 중구에서는 삭발 농성까지 사실 했었죠. 국민의힘 우리 구의원 분들입니다. 그렇게 네, 하셔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구에 이미 유치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도 혹시 한 10초 정도 보강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중구를 어떻게 살리고 그러면 지금 그 한반도운동장 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야구장만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재한 기자님께서 공통 질문 두 후보 호소인과 네. 그다음에 희망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전 지역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청 그 유치였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양당 후보들 대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확답은 하지 않으셨고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지만 결국 그래도 대전시나 대전 시민들은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우리 대전으로 가능하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이제 시장이 되시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한번 입장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갑에서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국회의원 선거 아니거든요. 갑으로 나누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름을 불러드리고 의리 역시 피해를 호소하시는군요. 아이고 우리 이름이라도 한 번씩 더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예비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입지로 본다면 대전에 항공우주청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방사청까지도 같이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로서는 전국을 놓고 각 지역을 이제 균형 있게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의견을 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 시장이 되면 저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사청, 우수청 놓고 보면 그래도 방사청 뭐 예산이 얼마인데라고 규모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근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방사청의 그 본질을 놓고 보면 그게 대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나 시민들에게 같이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야, 방사청 예산이 얼마인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고요. 그것이 같이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대전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뭐 지금 인천이나 다른 곳에 뺏긴 다른 사업처럼 최적지지만 항상 정치력이 부재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꼭 유치하려는 힘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시장이 되든 그 부분은 우주청, 방사청을 모두 다 대전에 가져와서 이 대전을 국방산업의 클러스터와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으니까 이따 보충하실 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네, 정기현 의원님. 예, 항공우주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방에서 이제 우주 부분을 빼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주 산업 또는 우주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주라는 부분이 우리가 로켓 쏜다든지 인공위성 쏜다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마 민간 영역에서도 아마 우주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으니 이 사업에 우리가 이제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신설 그리고 이 항공우주산업의 투자는 아마 국가적인 사업이 될 텐데 지금 우리 그 경남 지역에 산업이 일부 형성됩니다만 국방과 그 ICT가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대전 지역의 뭐 그 기술력들을 활용하고 또 청 단위의 우리 정부 기관은 우리 대전에 집적한다는 그런 또 기본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당연히 대전에 와야 되고요. 대전이 입지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나 미래의 비전에 대해 있어서 아마 대전 클러스터 형성하는 부분이 아마 충분히 더 의미 있는 방향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여전히 또 경쟁하겠지만 대전의 입지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이 부분을 대전에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6초 정도 더 말씀하셨고요. 네, 장동혁 위원장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당위성은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국방산업 중에서도 무기 관련은 사실 지금 경남이 하고 있고 대전 이쪽 우리 지역은 비무기 쪽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정치력을 모으고 우리가 왜 항공우주청까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정리해보자면 야구장은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단 결정된 거니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 거고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렇게 짓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야구장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공우주청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대전에 두 분 다 이제 그 입지가 그 명분은 충분히 있다 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큰 틀에서는 주셨는데 세부적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인데요. 네, 6분씩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자유주제 갖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 발언이 뭐 우리 대선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발언 기회나 시간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6분 가운데 최소 상대방에게 30초 이상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어느 분께 먼저 주도권을 드려볼까요 이번에는?
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사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우리 후보님, 저도 한때 젊을 때가 있었는데, 어이구 이거. 예, 지금은 아직까지 청년이지만 저보다 더 젊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긴장은 되는데 아주 어쨌든 패기와 용기가 굉장히 좋다 해서 존중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우리 대전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높은 그 지적인 그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지역을 대전에 얼마나 사셨으며 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좀 아실까 이 부분은 이후에 실제로 이게 뭐 국회 가서 예산 따는 정도가 아니라 대전을 설계하고 대전에 있는 그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집약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우리 뭐 충청권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씀 하신다면 뭐 그거는 다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수장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려면 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걸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지역에서 뭐 정치 경험 그러니까 뭐 당선이 돼서 뭐 시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이라면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보충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전에서 사실 지금 18년 가까이 살았고요. 조금 간격은 있지만 공무원 생활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행정 경험을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전의 구석구석을 살필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성구에 출마한 이후에 이제 유성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1년간 또 대전의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판해온 것도 있고 사실 이번 대전시장을 준비하면서 대전의 도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대전의 여러 가지 그 발전 전략을 짰던 분과 지금 각 구를 구석구석 도시계획이라는 대전의 주요 사업들을 펼쳐놓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꽤 오랜 시간 한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2주 가까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다 저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시장에게 구석구석 도시를 아는 능력보다는 시장에게는 이제 더 좀 큰 능력들이 요구되는 게 아닌가. 뭐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겸손하게 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뭐 고향은 충청도가 아닌데 올해 지금 37년째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뭐 대전뿐만이 아니고 조치원에도 생활하고 충북 영동에도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뭐 충청도에 대한 상당 부분 저도 이제는 뭐 삼성 라이온스 제가 고향은 대구지만 삼성 라이온스 응원하기보다 사실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사람이 저는 됐거든요. 뭐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트윈스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으로부터 사실 에너지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신선한 부분에서는 참신한 부분에서는 우리 장동혁 후보의 장점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그 뭐 애착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당연히 애착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뭐 분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지금 정치의 시작을 이제 대전시장에 도전해서 대전시장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전시장이 돼서 도시를 바꾸고 제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걸로 인정받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저는 제 앞으로의 정치 인생은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을 바꿀 열정도 있고 그리고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 장동영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좀 잠시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문제 그리고 트램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트램 문제가 사실 권선택 전 시장 때 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에서 이제 트램 방식으로 사실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8년 전인데요. 그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트램 반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연구단지에서 개발한 그 고가 방식, 자기부상 열차 방식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 그리고 또 지금 바꿔서는 사실 또 한참 동안 그 지난한 그 합의 과정들이 거쳐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심도 지하철을 다 2호선 다 깔고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각 지역별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 지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을 하나씩 줬는데 이미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2호선 다 마무리 짓고 데이터 센터를 그 예타 면제해서 바로 지금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시철도 2호선 이것 붙잡고 사실은 그때도 예타 면제 받았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야구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또 다시 이게 정책을 또 바꾸고 혼선을 주면 시간만 자꾸 걸릴 뿐이지 뭘 하나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 대전이 정치 세력들이 좀 양분되어 있었던 뭐 그런 과정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적인 합의를 거쳤던 내용들이면 밀어주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지 뭐라도 하나씩 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시 이게 정책을 바꾼다라고 하면 시간만 걸릴 뿐이지 사실은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전히 계속 그 반대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시간이 오버돼서. 아니 그 정기현 의원님 27초 남으셨고요. 장동혁 위원장님은 3분 18초 남았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우선 뭐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자기부상 열차 말씀하셨는데 뭐 인천에서 이제 자기부상 열차 하면서 자기부상 열차가 사실은 위력을 발휘하려면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짧은 시내 구간을 섰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 자기부상열차가 가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 경제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천에서 이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건 뭐 하고 그러면 다른 방식에서 트램으로 온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지금 상태에서 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만약에 트램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돌린다면 대전에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2호선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트램의 장점은 이제 트램을 간선으로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참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트램이 지나가는 곳은 지하철과 달리 이 지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트램이 지나가는 곳 자체가 모두 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로 채워진다면 도시 전체를 리노베이션하고 도시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대각선을 긋고 뭐 자율주행 버스나 다른 것을 대체한다면
트램이 지금 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램이 만약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대전을 대중교통 특별시로 만들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굳이 차를 끌고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도시로 바꾸면 된다. 아직까지 대전은 끝에서 끝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그만큼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램이라고 하는 걸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어느 곳에다 야구장을 설치할 건가를 공모하다가 중구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저는 한 가지를 오히려 이제 이 정책을 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야구장을 다른 데 진짜 지금 이걸 백지화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야구장을 여기에 다시 지었을 때 중구민들에게 얼만큼의 이익이 올 것인지, 그리고 지금보다 규모를 더 크게 했을 때 이 중구에 두고 다른 지역의 관중들을 유입해서 과연 그 야구장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한밭운동장, 한밭 야구장 이 지역을 미래 산업의 다른 걸로 채운다면 야구장에 오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중구민들이 창출하는 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세종이나 충북이나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동구장을 짓거나 다른 것을 했었더라면 처음부터 충분히 이미 다 야구장은 지어졌을 것이고 훨씬 더 좋은, 그리고 그 관중석을 다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예. 정기현 의원님이 27초 남으셨는데 어떻게 마무리 발언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네. 예, 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이 정치 세력이 사실은 좀 양분되어 있는 이런 그 현실들이 사실은 좀 다양한 의견을 배출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사업을 우리 발목 잡는 과정으로 자꾸 이어지면 우리 대전의 발전은 사실 정말 좀 암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시간이 다 사업 됐습니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도 하셨고 이번에는 역으로 장동혁 위원장님의 주도권으로 그 토론을 6분 드릴 테니까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주제를 좀 저는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야구장이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중구민들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 중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도 소외받고 낙후된 건데 이 야구장마저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전시에서 야구장이 아까 말씀드린 야구장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채우겠습니다라는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인들에게 묻거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묻더라도 예를 들면 동구장을 짓거나 새로운 야구장을 지을 때 특히 야구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자리는 지금 최적지는 아닙니다. 다른 곳이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이 중구의 경제는 어떡하냐에 대한 대안과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야구장만 놓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렸고요. 지금 지금도 그 트램에 대해서는 좀 다시 다른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이미 8년 전에 제가 트램으로 고가 방식에서 트램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밀고 나가자 하는 데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트램이 사실은 좀 신속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벌써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그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야구장 하나도 이거 정말 4년 내에 이게 첫 삽을 못 뜬다 할 정도의 행정력과 추진력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뭐 우리한테 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구장은 단지 야구장의 문제 하나가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 이미 3년 전에 그 우리 장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들이 있다면 3년 전에 이미 그 대안을 놓고 다시 토론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 놓고 거기서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좀 추진력하고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대전에 그러면 누가 정부나 사회적으로 누가 대전한테 힘 실어줄 것이며 예산을 줄 것이며 그 행정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 정치 주체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 정치 주체들도 이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고 하나 결정되면 이제 좀 더 추진력 있게 결실을 보는 성과를 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뭐 그 어느 노선 하나 부분을 이게 찬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력 문제입니다. 예. 뭐 야구장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왜 시민의 세금을 덜 들이고 사업자가 일단 개발하는 방식을 뭐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도안에 그 지금 학구용지 예.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예. 이제 그게 현실화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예. 산 넘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그 학교용지 확보하지 않고 행정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예, 저 의회에서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지난해 그 도안지구에 첫 이제 입주가 11월부터 시작됐는데 학교 용지는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 모듈러 학급을 설치해서 임시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분교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진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도 시민들한테 첫째 책임 있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최종 결정권자인 허태정 시장도 시장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뭐 사과는 하셨어요. 그런데 허태정 시장님은 사실 아직 사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단지 이제 그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정기현 의원님 2분 44초 남으셨고요. 장동혁 위원장님은 3분 39초 남으셨습니다. 장동혁 위원장님 주도권이신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친절하시네 우리 오늘 정 PD님 친절하시. 그 교육 시장을 표방하셨는데 사실 뭐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감이 뭐 펼치는 것이고 시에서는 뭐 예산 지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큰 가장 주된 역할인데 교육 시장을 표방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대전 교육에 있어서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내가 바꾸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게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그 미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사람이 일을 하던 부분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또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여러 그 기기들이 다 대신할 겁니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창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리 사람들이 주된 그 미래에 쓸 자리는 사실은 우리 인재를 계속 양성하는 교육 부분 그리고 과학 기술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 부분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영역
그리고 환경 분야 이런 부분을 해서 그 길로 우리가 도시 미래가 설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구 유출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대전이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대전시의 역량을 갖추려면 사실은 교육의 도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교육의 도시는 교육감한테만 맡겨놔가지고는 사실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는 그 유초중 고등학교의 학력이나 학교 문제는 교육감의 책임이겠지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이나 방학이나 기타 학교 밖에 있는 지역 분야에서도 대전시가 교육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이제는 학령기에만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특수교육은 지역사회와 같이 또 연계해서 가려면 대전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늘려야지만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내세우는 부분은 이제 교육 시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보육 문제를 보면 대전이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런 게 잘 돼 있는 게 이제 뭐 경기도 그리고 이제 서울형 보육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사실 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 물론 유보통합이라는 큰 주제를 제외해 놓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국가가 힘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교육에 담당해 왔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보육이나 사실 유아교육은 거의 사적인 영역에서 담당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영역을 담당해 왔던 사람들을 마치 다 이 나쁜 사람 취급하고 지금 이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 체계도 다 다르고 대전이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다른 곳보다도 그 지원이 훨씬 더 적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대전을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세 제가 1차 공약 발표를 1월 25일 날 1차 교육 공약을 먼저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보육부터 이제 평생 교육까지가 있는데요. 학교 안에 교육 정책과 학교 밖에 교육 정책이 있는데 학교 안에 교육은 교육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학교 밖에 있는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는 과정인데 보육 영역에 보면 지금 투자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유아교육 부분은 학부모 부담이 사실 많은 부분이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공교육은. 근데 유아교육만큼은 학부모 부담이 있는 데고요.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는데요. 마무리. 혹시 저 거 드릴게요. 네, 장동희 회장님께 드리실 건가요? 그럼 예. 1분 54초 남으셨으니까 거기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그 보육 영역에 가면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 또는 그 도시철도 같은 경우 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도 이제는 우리 시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시가 키웁니다. 우리 사회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보육 정책도 준공영제로 해서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국공립 영역 국공립은 아니더라도 사적인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보육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해야 될 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육 공약에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시간 남아 있나요? 네, 몇 시간 때우시게요? 아니요. 네, 1분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아까 이제 학교 밖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육 시장을 표방하시니까 진짜로 이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제 그 아이들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지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시죠? 그 부분은 지금 학교 밖에는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만 있거든요. 대전시가 있고 중구, 동구, 대덕구는 아직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없어요.
지원센터는 설립만 해놓으면 여가부에서 70% 주고 시에서 15% 주면 자치구에서 15%만 부담하면 운영하거든요. 1년 운영할 수 있는데 설립을 안 합니다. 자치구청이. 그러면 시에서라도 시책 사업을 통해서라도 빨리 그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교육 기능을 부여해서 학교 밖에 네.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더라도 학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 위원장님이 1타 2피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간도 보내고 남의 공약 청취하면서 벤치마킹 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제가 오늘 많이 가져가시면 좋은데. 바로 아시네. 저는 뭐 교육시장님으로부터 제가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죠. 네,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정기현 의원님은 나중에 시장이 되시면은 대전시의 그런 교육 행정에 좀 더 획기적인 거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들었고 이야기 들으면서 설사 이제 시장이 안 되시더라도 이런 분은 그 우리 대전시에서 교육부시장으로 모셔도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쓸데없이 해봤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장장 기자님 지금 두 분 이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주도권 토론에서 혹시 두 분께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공통질문 넘어가 볼까요? 교육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동혁 후보님께서는 일부러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특히 이제 교육 문제, 그 교육 정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다 교육감에게 넘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게 저도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치단체장은 좀 무관심했어요. 어찌 보면 학교에다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에 맡긴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보육에서부터 학교 밖에 있는 교육과 생활까지도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의견이 잘 맞으시니까 앞으로 좀 그런 정책을 더 좀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치열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깐부 맞는 것 같아요. 깐부. 네. 깐부 토론. 네. 사실 쥐어 뜯고 이래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안 그러신 것 한번 같아서. 해볼까요? 이제 남은 시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제 공통 질문 두 분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장재환 기자님이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기회를 드릴게요.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려보세요. 대답 시간은 2분입니다. 각각 답변 시간은. 네, 먼저 어느 분께 순서를 어떻게 갖고 드릴 건지. 네, 먼저 이제 정기현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전의 인구가 지금 153만까지 갔다가 지금 145만까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거의 1년에 10,000명씩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전이 뭐 당연히 발전은 고사하고 뭐 죽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 감소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데 대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동일한 저출산 문제가 하나 원인이 있고요. 둘째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세종시가 지금 우리 대전 충청권에서 블랙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또 이게 가는 그런 3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진단만 하면 됩니까? 대안도 예. 그러면 이 3가지 요인을 우리가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3가지 요인을 사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출산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전에 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국정의 그 제1 목표로 삼아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도 노력을 하면 될 텐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저출생의 문제는 출생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난임 부부가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출산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난임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줄여야 될 거고요. 청소년 우리 자살률도 사실 전국에 3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줄여 나가야 될 거고요. 셋째, 그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부분은 요것도 좀 더 복합적입니다만 첫째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동혁 위원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뭐 진단은 저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대책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19세에서 34세를 놓고 보면 대전 인구 중에서 70%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사이 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70%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든.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 출산 장려금을 주고 뭘 해도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정책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이제 일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다른 뭐 공통적인 원인 말고 대전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시장이 되면 대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지만은 네, 그 정도 답변을 하신 걸로 알겠고요. 제가 조금 예, 쓰세요. 아, 원래 아, 그건 뭐. 룰에 없는 건데 네, 없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일자리 창출하시는 계획 이제 저도 동의하고 적극 뭐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일자리가 우리 과학의 도시를 활용한 과학 산업 영역에서 좀 생기면 좋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또는 환경 분야에서 이런 곳에서 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그런 곳에서 좀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거의 제가 이렇게 뭐 그 출마 선언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문화특별도시 대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너는 문화를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런 인재도 육성하고 그런 모든 공연들이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미래 산업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맥이 좀 통하는 부분이 네, 통하는 시간이 부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공통 질문 하나 더 남았거든요. 네, 일단 장재환 기자님, 네, 뭐 질문 하시겠죠? 이번에는 장동혁 예, 위원장님 장동혁 먼저 네,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질문 주십시오. 예, 두 분의 공통 질문인데요. 당내 경쟁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뭐 객관적으로 또는 저의 주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유력하신 분들 또 아니신 것 같기도 다들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공천을 받을 경선에서 이길 자신 있으신지, 어떤 근거로 그런 자신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은 정치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선택한 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치 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 교체의 핵심은 인물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5명, 뭐 국민의당 후보까지 포함하면 이제 합당을 하면 6명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러한 부분, 인물 교체 또는 정치 교체,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3%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역 시장, 구청장, 뭐 그다음에 시의원들까지 전부 다 민주당인 이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칫하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 교체 또는 인물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윤석열 당선자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공천해 달라.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세수를 세부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경선을 보면 2명에서 3명이 결국은 그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는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6명의, 국민의당 포함해서 6명의 주자를 놓고 컷오프를
얘기하지 않고 그 컷오프를 보지 않고 지금 인지도 싸움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경선의 결과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컷오프가 이루어진 이후에 누가 2명, 3명이 되느냐 그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지금의 여론조사는 시장 후보 10명, 교육감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까지 하면 한 10분 가까이 들어야 되는 그 여론조사는 정말 네. 관심 있거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 힘들거든요. 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죠. 예,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사실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습니다.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는 게 시간도 많지도 않고 해서 저는 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직이 있거나 인지도만 가지고 후보를 판단하는 부분 아닌 결정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조직력이 없는 후보고요. 또 윤석열 우리 당선자도 사실은 조직도 없었던 거고, 물론 인지도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도 사실 조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나 우리 장동혁 후보님도,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없지 않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과 불리함, 여러 두 가지 다 사실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비록 제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제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대전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 여러 정치 주체들이 참고로 하고 시민들한테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충분한 의미 있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초 정도 남았는데, 네, 말 안 사용하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장재환 기자님 혹시 이거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가시기 전에 있으시면은 제가 추가 질문 기회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혹시... 답변해 주세요. 하나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한 시간 안 드릴게요. 예, 정기현 의원님께서 보문산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보문산 타워는 사실은 보문산이 그동안 옛날부터 있어왔던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그 도시의 산인데 충분히 사실은 그 여건에 맞는 역할을 사실 못 해왔고, 그게 투자면 투자 아니면 우리가 관리면 관리 이 부분들이 충분히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보문산 타워 부분이 사실은 저도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한 주체이긴 합니다. 우리 당의 시장이 또 제안했고 해서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 지은 예산을 반영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시민들의 여론이 반대 여론이나 보완 여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착공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한번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영 후보님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네. 간단하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보문산을 개발하는데 다른 어떤 지역에서 하는 똑같은 방식의 그런 개발, 그런 개발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먼저 장동현 후보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대전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견도 좀 있고,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제대로 된 정책 없이 급하게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까 그 트램 말씀하시면서 네. 대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트램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통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능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현 의원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추가 교통 시설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이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 공사가 관광공사로 바뀐 것도 특별한 그 비전과 내용은 없이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듬뿍 담았다면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방향만큼은 일단은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되고 통합 교통 시스템으로 이제 가서 대중교통이 좀 더 우리의 주된 수단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네, 준비된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그 즉석 질문까지 드렸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장장 기자님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후보로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이거나 아니면 출마 선언하신 그 상대 진영 분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을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없죠. 일단 예. 어떻습니까? 그 아는 것입니다의 이 놀라운 기획력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 토론을 해보니까, 처음엔 깔깔대면서 시작했는데, 또 막상 또 주제를 던져드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좋고, 또 어떤 대전의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는 또 뜻을 대부분이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후보가 되시고 또 시장이 되시더라도 이런 지금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새겨서 좀 적어도 한 단계 나가는 우리 대전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더 기회가 있으면 본선에 가셔서 또 두 분이 또 모셔서 이렇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본선 만약에 두 분 진출하시면 저희 초대하면 나오실 거죠? 아우 당연하죠. 아유, 그때는 고민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힘이 키운 후보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분 이제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두 분을 잠깐 이제 옆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뵈면서 느꼈던 소회나 이런 걸 한 말씀 그냥 드리면은 우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뭐 의정활동 8년을 하셨지만 어느 대전광시의 의원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고 또 지역 현안 그리고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들도 많이 하신 굉장히 대전시 의회로서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셨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정치 활동들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잘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동혁 그 위원장님은 지역에서 정치 무대에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 방송 나오셨잖아요. 그때에 네. 비해서 상당히 정치인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더욱더.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장님의 그런 진화 속도는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진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당선도 중요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두 분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께 이제 가시기 전에 못다 하신 말씀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정기현 의원님부터 말씀을 주세요. 1분입니다. 예, 대전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지키시고 우리 대전 지역 공동체를 또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그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교육감 그리고 우리 시구의원 선거에서 단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대전 시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대전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경선과 본선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좀 더 나은 의미 있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엔 장동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대전 변화하는 대전, 역동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경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대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요 1시간 넘었어요. 어떻게 금방 갔죠? 네. 금방이네요. 네, 아마 말씀들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주변의 분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버벅대는구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말솜씨가 없구나, 이런 거 아마 스스로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선 가시면은 지상파 앞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토론 연습도 앞으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깐부 토론 첫 번째 시간, 네,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그 대전시장 출마 희망자와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전시장 본선 후보 호소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고요.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효윤스픽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